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내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에는 통합정부의 지위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고 시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도 명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2.19 참사 당시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니라 5km로 축소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예방활동 범위를 5km로 제한할 경우 조종사와 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35분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09 공사 현장에서 목재를 옮기던 52살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이 작업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장성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남편이 사라졌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벌목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1세대 건설업계를 이끈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1958년 남양건설을 세운 마 회장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 굵직한 공사를 수행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고인은 대한건설협회장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탑 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LG이노텍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광주 사업장에 차량용 제어 모듈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차량용 제어 모듈은 컴퓨터의 CPU처럼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며 자율주행과 전기차 확산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오늘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인은 총장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 대학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연구 교육 운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조속히 총장 선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분야에선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확대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고 서비스 분야에선 촉각형 전시자료 제공 등 8가지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프로그램 접근성 분야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반영한 중장기 기획 추진 등 6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령자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고령자 2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비신호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았습니다.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반납 혜택으로는 택시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